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민함 시간, 오늘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장중 변동성이 왔다 갔다 엄청 하더라고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감은? 네, 어제 다우가 0.63%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0.89, 그리고 나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네. 또 러셀 2000도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보시면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 업종 10개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부동산이 2.65%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한 1.54, 유틸리티 1.27% 하락을 했습니다. 자유소비도 한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만 한 0.03% 강보합거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장중에는 또 플러스도 났다가 또 마지막에 또 다시 좀 쭉 밀린 것 같은데, 중간에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까? 장 마지막에 좀 계속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주요 이슈 쪽 살펴보시면 주말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UBS 호주 컨퍼런스 참여해서 금리와 관련한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CPI에 너무 앞서 나갔다, 좀 진정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네. 12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열려 있다. 근데 페드는 속도 조절보다 최종 금리 수준에 더욱 주목한다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와의 싸움 의지가 약해졌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우리가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하면 시장이 뛰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는 내용을 또 전달했습니다.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은 조금 충격적이고, 소비자들은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 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임금과 물가의 상승이 함께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고요. 또 반면에 어제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장은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연준이 많은 일을 했지만 여전히 할 일도 많다.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 대비 둔화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황인데 실질 임금은 하락세이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왔으면 점점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고,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 강한 긴축 등으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인터뷰를 어제 또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 상호 상승 작용,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임금을 올리면 또 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총재가 약간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분 발언들 살펴보면은 속도보다는 얼마나 올릴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최종 금리를 5% 이상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금리 수준, 한 5%가 넘는 금리 수준을 1년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를 둔화시킬 수준이 최종 금리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여론 총재가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나마 좀 중립적인 의견을 최근에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투표권이 없죠? 네, 투표권이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내년? 그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저런 얘기 속에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페드 와치가 실질적으로 12월 그리고 내년 초에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확률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페드 와치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때 50bp 인상 확률을 81%로, 내년 2월 달에는 25bp 인상 확률 48%, 50bp 44%, 그리고 내년 3월 달 25bp 인상 확률은 47%, 50bp 인상 확률은 31%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를 거의 한 5%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2월 달에 50. 네. 그죠. 이제 75bp 확률은 10%대로 뚝 떨어졌고, 12월 달에는 50이고, 2월이 25, 3월이 25.
그 두 개 합하면 50이니까 지금 합쳐서 이제 100bp 정도 남았다라고 보는 거네요. 100bp 올리면 이제 5%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시장이 지난번 한 5.5 정도까지 예상을 했다가 좀 일단은 낮아졌어요. 네. 12월 달에도 네. 75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12월 달에 50 하면 또 끝날 수도 있다. 네. 이런 기대가 지난주에 약간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까지는 계속 여는 총재들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싸울 거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여기서 갈등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그러려면 이제 지난번 7, 8월처럼 10년물, 2년물 네. 실제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져줘야 되는데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어제 10년물이 한 5bp 정도 올랐습니다. 3.86%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은 6bp 오르면서 4.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어제 이런 총재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네. 약간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나 좀 약간 매파적이기도 하면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채권 조금씩 다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네. 이 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일단 WTI가 약간 오르는 듯 마는 듯 하다가 크게 네. 하락을 했습니다.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그 미국의 천연가스는 한 2.76% 오르면서 6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고 유럽 쪽의 네덜란드 TTF는 16%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3.7유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펙 이쪽에서 그 원유 수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원래 하루에 25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10만 배럴 낮췄습니다. 240만 배럴. 그리고 내년 원유 수요 전망치도 하루에 2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원래 한 230만 배럴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원유 수요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어제 유가도 한 4%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좀 신경 쓰이는 게 유가였거든요. 네. 유가가 9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위로 치고 올라가면 그 부분이 좀 신경 쓰였는데 일단 85달러까지 네. 지금 떨어졌고 뭐 지금 또 더 신경 쓰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궁재훈 주임님은 가상화폐 투자하십니까?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죠. 하고 사실 잘 모릅니다. 이쪽 거의는. 그러시군요. 네. 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오전에 한 16,000불 조금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16,000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100만 원 정도 하나 보더라고요. 예. 여전히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약간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환율도 이제 많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런 코인 거고요. 가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비트코인이 한 16,300불 정도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1,220불 그리고 뭐 카르다노 한 0.3인데 이쪽도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일단은 비트코인, 조금씩. 이더리움이 네. 이제 대장주들인데 살짝 오르고 있네요. 네, 소폭 상승을 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섹터,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 섹터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그 모건 스탠리 쪽이랑 골드만삭스에서도 약간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그 코어 PC 네. 전망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현재 5.1% 수준에서 내년 중순에 3.5%, 내년 말에 2.9% 코어 PC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세 가지 원인을,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상품 가격 하락, 공급망 문제 해결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차량용 반도체 이 물류 쉽먼트가 19년도 대비 한 42% 수준을 상회한다라고 했고요. 중고차 가격이 한 5% 정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15% 이상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좀 안정될 것이다. 공실이 증가하고 도시 복귀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렌트비가 한 7.5% YY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년 봄에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많은 아파트가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팬데믹 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 인상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 4.7% YOY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안정될 것인데 내년 말에는 임금 상승률이 한 4% YOY로 하락을 할 것이고 특히 이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 쪽이 둔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어 PC가 내년 말에는 한 2.9%까지 하락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 전략가 이 마이클 윌슨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 내년 1분기에 3,000에서 3,300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안 좋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 4,000 근처까지 왔었는데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도 아니고 내년 1분기면 이제 2달 남았는데 뭐 내년 말 정도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베이스 케이스로 한 3,900을 또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이익 전망에 대해서 이 바텀업 컨센서스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 EPS 전망치를 195달러로 내렸습니다. YOY로 한 1% 제시를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6% 낮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S&P 500 12개월 포워드 EPS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 한 230.8 수준이고요. PER이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한 3,900 정도 되는데 내년 EPS 전망치를 195달러로 이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내렸습니다.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16% 낮은 숫자라는 얘기죠. 정말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웜의 신박 찍으면서 신문에서 우리나라 증권사의 주식시장 전망치 연말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조정치가 나왔어요. 조정치가 2,000에서 2,400을 예상했던 증권사도 있었고 한 절반 정도의 증권사는 또 약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뭐 우리 웜의 신박 구독자 분들한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작년 연말에도 보면 증권사들이 올해 예상치에서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이 이제 작년 연말에 작년 3분기에는 썸머랠리 온다고 예상을 했다가 좀 안 맞아가지고 작년 연말에 올해 전망치를 2,600까지 그렇게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하우스로 대신증권이 올해 2,600을 봤었지만 올해 뭐 2,150까지 갔었고 그죠. 증권사들이나 이런 전략가들의 시장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전망치가 본인들 업무이긴 한데 좀 잘 맞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전략을 하는 사람의 그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오랫동안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색깔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간 불리시하긴 한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리지만 변곡점에서 좀 항상 이제 너무 이제 그 좀 심리적으로 자극을 하는 유가가 뭐 147불 할 때 200불 간다. 그리고 30불까지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진다라는 좀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게 이제 오게티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 베어마켓 이센셜이라는 아주 좋은 리포트를 내서 1987년 블랙만데이 때처럼 비슷하고 또 올라갈 거다는 좋은 얘기도 이제 가끔씩 나오고요. 우리가 이런 리포트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그 리포트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는 그런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쪽으로 좀 보시면 애플이 한 0.9%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테슬라 다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 메타가 한 1% 정도 오르고 넷플릭스 한 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15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뭐 대체로 에너지, IT, 헬스케어, 산업재 등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52주 신고가의 에너지 기업들이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 보시면 금융이 어제 조금 약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대체로 한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블랙락 네. 같은 경우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블랙락 그 주요 이슈 뉴스 플로우 좀 살펴보면 중국 쪽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좀 간단한 내용만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4% 정도 넘게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7%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고 마이크론 1% 넘게 하락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 어제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증권사 이런 데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말씀드리면 UBS가 어제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가는 $95 제시를 했고요. 베어드에서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100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한 38%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좀 있다. 신제품 출시 효과 등이 있는데 AMD 최신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제노아 칩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쭉 이렇게 보니까 약간 섹터 내에서도 엇갈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네.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도입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반대로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50일 신저가가 나왔었고요. 반도체도 보니까 엇갈리는 모습 나오고, 에너지도 보니까 엑스모빌하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강보합을 보였지만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1.4%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고, 자동차가 좀 요즘 계속 안 좋네요, 보니까. 네, 어제 GM이나 포드 각각 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스타트업 전기차들 루시드가 어제 5.42% 하락을 했고 리비안도 한 1.49%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도 최근에 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올 상반기인가 작년 하반기에 GM하고 포드가 좀, 왜 저렇게 주가가 강하지 좀 의문스러웠었는데, 최근에 그때 올랐던 거 이제 다 반납하는 것 같고요. 연초 이후로는 GM이 32%, 포드도 32%,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네요. 네, 반면에 어제 섹터 쪽에서 헬스케어만 좀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존슨앤존슨이나 일라이 릴리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화이자 3.45%, 모더나 4.57% 하락을 했는데 어제 약간 그 유럽 쪽에 로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임상 연구를 하던 거를 아예 안 한다라고 취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백신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또 백신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나 이쪽은 그런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닷컴 버블 깨질 때 2001년, 2년을 공부를 해봤었지만, 그때도 이제 이쪽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헬스케어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 23% 올라오고, 존슨앤존슨도 강보합 상황이고, 코카콜라도 플러스 2.57% YT 들어보면 조금 그때랑 되게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지금 금리 수준에서 성장주, 그리고 그 성장주 카테고리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제 혹독한 2001년, 2년과 같은 그런 거품이 쭉 빠지고 나면, 진짜 이제 옥이 가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큰 랠리가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돈들이 옥석 가리기에서 뭐가 옥이든지 석인지에 대한 부분에 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때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엔론이나 월드콤처럼 되게 우량해 보였던 기업마저도 이제 분식회계로 드러나면서 파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확실한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쪽으로 돈들이 이제 도망가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도 저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보니까
주요 기업들 중에 언급을 해줄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아마존이 한 2.28%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직원 한 1만 명을 좀 감원한다. 레이오프 소식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21년 말 기준으로 총 직원 수가 16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년 말에 한 80만 명 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직원 수가 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원하는 부서 쪽이 어디냐 봤더니 이 알렉사 사업부, 그리고 리테일 쪽, 그리고 HR, 클라우드 같은 이쪽에서 된다라고 하고요. 전체 직원에서 약 한 1%, 그리고 본사 직원에서는 한 3% 규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대부분의 자산 그 124빌리언을 기부할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지만 대비해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해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직원 해고하면서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같이 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기부를 하면서 회사도 살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컨트리뷰션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자산을 기부할 계획을 발표를 한다는 겁니까? 했나요? 했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네. 훌륭하네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 중에선 타이슨 푸드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전에 했고요. 3.8% 주가 하락했습니다. 회계년도 4분기 22년도입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EPS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GPM 보시면 19.3이었는데 9.5%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YY로 23% 크게 증가를 했고요. 육류 가격 평균적으로 한 5.1%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닭이 18.2% 크게 인상을 했지만 반면에 소고기는 가격이 한 8.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로는 뭐 이런 프리미엄 제품들의 수요가 좀 둔화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가이던스로는 회계년도 23년도 매출액이 한 55에서 57빌리언 정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CFO 이런 리스크가 하나 있었는데 CFO 이름도 존 타이슨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타이슨 푸드고요. 일단 이분 최근에 술 취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걸려서 체포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한 지난주 정도가 되는데 전일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사과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CFO가 창업주의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손자예요. 네. 이름도 존 타이슨, 회사도 타이슨 푸드. 망나니 손자가 지금 CFO로 들어와 있네. 네. 여기 정확하게 이제 술 취한 상태로 어떤 여자 옆에 누워 있더라. 깨어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근데 남의 집이었다면서요. 남의 집인데 그 여자는 또 누구예요? 몰라요. 그것도 웃기네. 그 집 여자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미국에는 이런 가버넌스 문제가 또 없어 보이는데 또 이런 일들이 또 있네요. 네. 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밤에 이 PPI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PPI 그리고 코어 PPI 전월달과 컨센서스 대체로 동일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유로존 쪽에서는 이 3분기 GDP, QOQYY 이렇게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밤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